헤드라인을 주십시오. 네. 네. 항상 여기서 인터벌이 들어. 새 FMC 멤버 3분의 1 물갈이 비둘기 목소리 커진다. 예. 그 FMC라는 게 회의체잖아요. 뭡니까? 풀네임이. FOMC요? 예. 아니 페더럴 아니에요? 예. 오. 연방. 예. O는 예. 오르가니제이션? 연방 공개시장 오픈. 공개시장위원회잖아. 오픈. 마켓. 위원회 C는 커미티. 그래. 예. 야, 근데 단어 심플해요.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FOMC 막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오르가니제이션 할 때 살짝 긴장했다. 어? 오르가즘 안 나온 게 어딥니까? 그 FMC라는 게 이제 그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그죠? 네. 회의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 FMC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당연히 이제 당연직으로 네. 제롬 파월 의장이 체어죠. 예. 여기가 이제 의장이고 부의장이 누구냐? 뉴욕 연은 총재예요. 이거 당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FOMC 전체에서 뭐 부의장도 있고 하는데 사실 서열 2위를 뉴욕 연준 총재를 서열 2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바이스 체어가 뉴욕 연준 총재예요. 네네. 예. 그래서 뉴욕 총재가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이사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교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지역 연준 총재 4명씩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명이 나오고 4명이 들어가고 4명이 나오고 4명이 들어가는데 예. 이거 교체할 때마다 야, 이 사람 들어가는 사람이 몇 파냐, 나오는 사람이 비둘기 파냐, 요걸 이제 견준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이제 월가의 이제 대체로 이제 평론가들의 얘기는 아, 올해 들어가는 사람들은 비둘기가 많고 나오는 사람들은 매파가 많다. 네. 요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올해 이제 합류하는 미국 연방준비은행 총재 그 교환되는 이제 교체되는 4명의 면면을 한번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네. 보시면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내정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은 아마 오바마 때 아마 그 경제정책 자문역을 했을 거예요. 이게 시카고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시카고 베이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공격적인 통화 긴축으로 수요가 둔화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저 얘기만 딱 놓고 보면 야, 금리 너무 공격적으로 올리면 스태그플레이션 오니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뭐 비둘기 본색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이미 충분히 제한적인 수준의 금리 인상을 했고 향후 수개월간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다. 더 직설적이죠. 그죠? 이미 많이 올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전 비둘기적이죠. 그러니까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속도 둔화가 완화적인 정책을 의미하는 약간 뉘앙스가 뒤로 들어가면서 비둘기. 살짝 비둘기죠. 그래도 어쨌든 그다음에 맨 밑에 굉장히 인상적인 분이 있죠. 무슨 난 율브리너 아들인 줄 알았어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멈췄다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된다. 완전 매파죠. 세네요. 완전 매파. 근데 어쨌든 4명이 들어가는데 위에 3분은 살짝이든 아니면 본색이든 간에 비둘기파적인 그런 언급을 한 바가 있어서 이제 업계에서는 야, 비둘기 3마리에다가 매 1마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나오는 사람들은 매파가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나오냐? 사진은 없는데 블러드 형님이 나옵니다. 아, 이번에. 블러드. 예. 끝났어요? 예, 끝났어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죠. 7%. 예, 제임스 블러드 퇴장. 예? 물론 이제 나온다고 해서 뭐 의결권이 없는 거지 발언권이 없는 건 아니죠. 예. 연준 총재니까.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에스터 조지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이 4명이 나오는데 블러드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최종 금리 수준을 최소 5에서 최대 7%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시장에 가장 혼란을 일으켰던 강성 매파 중에 맏형격인 그죠?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메스터 총재와 조지 총재도 대체로 업계에서는 매파로 분류되는 얘들 뭐라 그러냐면 지출 억제를 위해서 더 높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 이게 조지 총재 발언이고. 네. 그래서 어쨌든 나오는 사람 중에는 콜린스 총재만 비둘기.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 3명은 매파고
예. 들어가는 사람 3명은 비둘기파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인 이 연은의 분위기는 비둘기파가 조금 더 그 입장을 좀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는데 믿을 건 못 됩니다. 뭐 블러드도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 그래. 거기다가 이제 이 위원회 수장 이 리더십인 제롬 파월이 이상할 일이만큼 지금 약간 꿍 해가지고 지금 매파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연준의 입장을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으나 성향을 분석해 보면 대체로 매파가 조금 발언권이 약화되고 비둘기파가 좀 강화될 거다 이런 이제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땐 제임스 블라드가 나왔다는 거는 시장 변동성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깜짝 발언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완화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 이건 무슨 뭔 놈은 저 미국의 그 중앙은행 총재들이 저렇게 많냐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연방 준비 제도라 그러잖아요. 연방 준비 제도. 그죠?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중앙은행 한국은행 딱 하나인데 미국은 1914년도에 이 연방 준비 제도 법이 통과돼서 이제 탄생할 때 사실은 이제 뉴욕이라든지 보스턴 중심의 이 중앙 집권론자들하고 저 서부 중부에 예를 들면 지방 분권론자들하고 굉장히 다툼이 있었어요. 이 중앙은행 시스템을 놓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이 협상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니네들 의견도 알았으니까 니네 동네에도 은행 하나씩 발권 은행 하나씩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미국 전역에 12개의 중앙은행을 만들어주고 그 총 본부를 DC 그러니까 워싱턴 DC에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중앙은행 꼴인데 한번 저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이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1900년대 초에 중앙 집권론자들이 가장 이제 집결돼 있던 지역이겠죠. 예를 들면 첫 번째가 이제 저 위에 메인주나 뭐 보스턴 뭐 이런 데를 다 합쳐가지고 이제 보스턴이 있고 두 번째가 뉴욕, 뉴저지 합쳐서 이제 뉴욕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필라델피아. 저기가 이제 상공업의 중심지예요 원래. 그러니까 저렇게 조밀하게 중앙은행이 있는 거고. 네 번째가 이제 오하이오 같은 이제 클리블랜드.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캐롤라이나 지역이죠. 노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지역의 리치몬드.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뭡니까 저기 조지아 이런데 아틀란타가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저 위로 올라가면 아까 시카고.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시카고, 예. 뭐 일리노이라든지 계셨잖아요. 미시건. 미시건. 네. 그런데 그 다음에 8번이 이제 미주리주가 있는 세인트루이스죠. 네. 8번. 그 다음에 이제 9번이 저 위에 미네폴리스. 사람 제일 안 사는 데 무슨 노스다코다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가 있고 10번이 이제 캔사스시티인데 곡창 지역이죠. 저기 캔사스시티는 이제 조금 주목해야 될 게 우리가 매년 하는 잭슨홀 미팅, 잭슨홀 그래요? 컨퍼런스를 주관하는 데죠. 왜냐하면 저기에 와이오밍이 거기 들어가 있단 와이오밍.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이 댈러스하고 저기 이제 텍사스 쪽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2번. 야, 저렇게 엄청난 넓은 땅덩어리에 하나 있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저기에 뭐 사실 저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캘리포니아 왜냐면 뭐 이런 데다 캘리포니아가 엄청난 인구가 있고 근데 오레곤이다 뭐 또 네바다다 뭐 또 아리조나다 막 엄청난 지역인데 저렇게 딱 하나 있는 거죠. 저에게 뭐 왜 저 지도를 보여드리냐면 인구 밀도도 밀도지만 사실 저 중앙 집권론자하고 저 지방 분권론자의 협상의 어떤 타결점이다라는 이제 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제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만은 이 그 FRB라든지 이 페드의 시스템은 협상이라는 거예요. 협상. 우리나라 중앙 집권적이지 않고 계속 토론을 통해서 커미티를 통해서 협상하고 토론하면서 하는 이제 그런 협의체 FOMC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FOMC가 뭐 작년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올해도 역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2021년과 2022년은 FOMC가 만든 약세 장애입니다. 그렇죠. 금리 이렇게 빨리 자이언트 스텝을 3번씩 하고 뭐 이렇게 한 상황에서 주가가 된다라는 거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되겠죠. 그러면 2023년 12개월 동안에 FOMC는 과연 시장을 더 악화시킬 거냐 달랠 것이냐. 이상한 정책을 해가지고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기조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나름이다. 벌써 이제 5%를 육박하는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피봇의 시점이 언제가 됐든 아니면 피봇이 없든 있든 간에 금리를 급속도로 올리는 국면은 이제 거의 끝났다. 이 부분만큼은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연준이 과연 시장을 달랜다기보다는 전체 경제를 죽이지 않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2023년에는 해야 되는 게 연준의 소명이에요. 연준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만 잡는 게 연준의 소명이 아니라 그거를 하려는 건 경제를 항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비둘기파의 출현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면. 이렇게 하면 경기가 이제 회복 불가로 악화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커미티 위원들이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다가 더 평상시에 그것을 많이 얘기해오고 있던 뉴커머들이 생겼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를 조금씩 체감하게 될 텐데 그게 어느 정도로 빨리 시장에 도달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볼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많은 이제는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아침에 이제 뭐 몇몇 분들이 네, 저것까지 알아야 되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물론 이제 어떤 종목을 아주 깊이 공부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네.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있지 않고는 지금 내 주식이 왜 떨어지는지 혹은 왜 올라가는지를 어쩌면 이제 제대로 이해하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저희가 좀 이런 내용들도 함께 좀 설명을 좀 그런 드립니다. 비난이 있었나 보죠. 일부 방송에 얼추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오늘 다행이었다면 죄송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자 뉴스3 플러스 그리고 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요 정도로 오늘은 네.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